얼마 전 시시콜콜 택시 앞으로 제보 사연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다는 포항시 상수도 검침원들의 간절한 외침이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시시콜콜 택시에서 만나봅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가는 시시콜콜 택시. 오늘도 우리 택시를요 아주 애타게 찾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시시콜콜 택시로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보를 해주신 포항시 상수도 검침원 분들입니다. 그래요. 먼저 저희에게 제보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 제보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자부심을 갖고 참된 땀과 참된 노력에 노동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외침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샅샅이 또 낱낱이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상수도 검침원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약소해요. 맞아요.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을 저희가 모셨죠. 자, 민주노총 우리 사무국장님입니다. 장영대 사무국장님 모셔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오늘 주제가요 상수도 검침원의 외침이에요. 이 외침이란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그만큼 우리 현안들 중에서도 좀 중요한 문제겠죠? 일단 뭐 대상자가 30분이 넘고요. 숫자도 많으시고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 저희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택시로 이동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뭐 상수도 검침원 이름에서도 뭐 하는 일이 좀 옅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수도 그 사용량을 이제 계량기를 보시고 그거를 이제 검침을 하신다면 이제 PDA에 입력을 하고 그거를 이제 고지서로 뭐 요금을 정산해서 그 고지서 배부하시고 그런 일들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았거든요. 네. 상수도 검침원 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근데 근로자성을 인정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근로자가 아니란 얘기인가요? 포항시는 그분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일하시는 내용을 보면 포항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하고 담당 업무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항시가 정해주고 그래서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이 사람들 개인사업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맞다라고 하는 판정은 이미 1년 전에 나왔고요. 네. 아니 아마 많은 시민분들은 네. 애초에 공무원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전에 저도 공무원분들이 와서 집에 오고 찾아오고 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언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게 2003년인가 4년경까지 포항시 소속의 기능직 공무원들이 이제 하시던 업무를 예. 민간으로 이제 넘기기 시작한 거고요. 근데 이제 현재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고 네. 전원 다 이제 민간으로 다 넘어갔죠. 아니 그러면 민간으로 넘긴 이유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로 하면은 뭐 어떤 점들이 이득이 있길래 왜 개인 사업자로 했을까요? 개인 사업자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거지만 포항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득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 퇴직금 안 줘도 되고요.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좀 쟁점이 되고 있는 뭐 주휴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안 줘도 되고 그 다음에 연차휴가도 안 줘도 되고 사대보험도 안 되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죠? 사대보험도 이제 가입할 필요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일이 의외로 산재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겨울철 같은 데는 이제 뭐 빙판길에 미끄러지시기도 하고 또는 뭐 야간에 이렇게 검침을 하다 보면 오토바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교통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네. 하여튼 이제 그런 일하시다가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해서 이분들이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포항시는 아무런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죠. 일하다 다쳐도 그냥 본인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게요. 아니 저희는 그런 생각을 또 들어요. 개인 사업자로 됐으면 뭐 그런 뭐 4대 보험 혜택은 없어도 뭐 소득은 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전혀 안 그렇고요. 하나의 계량기를 보는 걸 한 전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검침원 한 분이 한 달에 하시는 게 보통 한 1,500전 내외? 많이 하시면 뭐 1,800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한 전당 1,000원 내외 정도가 책정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봐야 뭐 150만 원, 180만 원 그 사이를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뭐 혹시라도 다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렇죠. 현실이 지금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사회적으로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뭐 네.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또 그 최저임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들. 개인 사업자니까. 그러니까요. 네. 상수도 검침원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해 그들의 근무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묵직한 계량기 덮개를 열고 물까지 붓습니다. 이거 물 부는 이유는 앞에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붓고 또 다시 또 깔꾸리로 이렇게 또 하고 또 아니면은 또 이 후라시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비춰가지고 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계량기의 숫자만 확인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무게가 한 15kg 정도? 키로수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무거워서 한 마리는 좀 들기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으로는 어깨하고 무릎 같은 게 이런 게 지금 많이 아파서 지금 작년에 거의 1년 동안 계속 병원 다니고 치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요. 담장 너머까지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들어가. 괜찮아. 주택가에서 수도 검침을 하다 보면 사나운 개에게 물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자국 있잖아. 요게 지금 이빨 자국입니까? 뭐 뒤꿈치도 물리는 거는 보통이고 개가 사실 뭐 뒤꿈치 막 물고 늘으시거든요. 그리고 무릎에 다리에 물려가지고 병원에까지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도 검침을 하다 보면 하루 이동 거리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번엔 집마당 한쪽에 있는 수도 계량기인데요. 겨울이면 계량기 동파를 막으려고 이렇게 겹겹이 중무장해 놓은 게 다반사. 이제 계량기 얼어 터질까 싶어서 이렇게 뭐 안에 속에도 덮어놓고 이불도 덮어놓고 사실 이렇게 뭐 비닐 같은 거 보시다시피 벽돌이 참 무겁습니다. 이거요. 좀 드러내고 하다 보면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계세요? 집주인이 외출을 했을 때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 담을 넘고 마당에 있는 계량기를 검침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문 따고 들어가야 되는 집도 있고 또 가끔은 담을 넘고 가야 되는 집도 있고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이불 많이 덮어놓고 뭐 위에 계량기 통 위에 물건을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많이 올려놓고 있는 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들이 드러내고 하는 게 그런 게 무겁고 하니까 힘이 많이 들죠. 그러면은 지금 그 상수도 검침원 분들이 본인들을 근로자로 인정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2017년 3월 경에 네. 그 검침원 중에 한 분이 부당하게 이제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이제 저희 노동조합에 상담을 하러 오셨고요. 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고.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상은 개인 사업자라고 포항시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실제 일하시는 걸 내용을 들어보면 이건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근로자하고 똑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여러분들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신 것 같고 그러니 이 문제를 근로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침원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시고
그때부터 근로자성에 관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한 분의 계약 해지로 인해서 네. 됐던 문제가 네. 여기까지 온 거군요. 네. 그러면은 뭐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어떤 행동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분이 부당하게 이제 계약 해지, 그러니까 포항시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계약 해지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해고죠. 해고라고 네. 이제 보는 거고요. 노동위원회에 이 해고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청구를 했고, 노동위원회가 이제 그걸 2017년 10월 달에 부당한 해고가 맞다. 그러니 해고된 사람을 다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해라. 이렇게 이제 판정을 했던 건데, 네. 포항시는 이제 그거를 이행을 안 하고 이제 소송을 통해서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중인 거죠. 아니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근로자로 인정해라 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한 분이 해고된 사건이지만 그 한 분이 근로자가 맞다라고 하는 판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수도검침 업무를 하시는 이제 현재 34분이 다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포항시 입장에서는 뭐 퇴직금도 지급해야 되고 뭐 연차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하니까 재정적 부담이 좀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회적 추세도 그렇고 이제 정부 지침도 그렇고 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라 라고 하는 지침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는데, 지금 수도검침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전환 대상자의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포항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계약직인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라 라고 하고 있지, 계약직도 수도검침 하시는 아니라는 분들은 거죠. 계약직조차가 아니거든요. 개인 사업자니까. 사업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자체가 아예 아닌 거죠. 포항시가 보는 시선에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근로자라고 하면은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근로기간에 따라 각종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검침원들은 위 수탁 계약에 따라 일정 자기 검침하는 양에 따라 민간 위탁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1차 그 지방노동의 판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그런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2차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1차와 2차가 다른 행정심판이 나타나니까 저희들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요거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바로 좀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사업자잖아요. 어찌 네. 보면은 을이기 때문에 그 관리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 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들이 정말 전형적인 갑이고 이분들이 정말 전형적인 을의 위치에 계신데, 네. 공무원들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가 주는 양만큼 일을 해야 되고 그 하는 양에 따라서 이제 급여를 받게 되는데, 담당 공무원 눈밖에 나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줄어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또. 그 업무량이 준다는 건 뭐 수입이 수입의 바로 감소로 줄는 직결되는 거니까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 그리고 그 온 사람한테 얼마나 잘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개인 사업자니까 일을 받아야 되는데 일을 네. 받을 곳이 포항시 한 곳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어쩔 네. 수 없이 벌어진 현실. 네. 아니 그런데 공무원들은 또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매년 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면 계속 눈치를 봐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인사철이 되면 올해는 불안해질 또 수밖에 어떤 없겠네요. 사람이 올까, 예. 거기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게요. 예, 진짜 고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수도 검침원이 뭐 포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러게요. 다 있죠. 네. 다른 지역에서는 어때요? 가까이 대구 같은 경우는 근로자는 맞는데 대구시가 직접 고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용역회사에다가 이제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로 이제 일을 해 오셨고, 올해 7월 1일자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올해 7월 1일자로 대구시가 이제 직접 고용하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주시가 여기 포항시하고 대단히 유사한 사례가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네. 네. 거기도 이제 청주시가 개인 사업자로 검침원분들하고 계약을 했었고, 근데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는 노동부가 이 사람들 근로자 맞다 라고 하는 판단을 좀 신속하게 내려줬고, 청주시는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하지 않고 노동부 판단을 그대로 수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동부 판단이 있고 난 다음에 청주시하고 노동조합하고 교섭을 해서 바로 청주시가 직접 고용을 하는 형태로 문제가 정리가 됐죠. 아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있는 것과 이분들이 이제 직접 고용, 뭐 정규직화 돼가는 것들은 신분상의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그 업무가 이제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하고, 그런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분들을 근로자로 인정을 하면, 그러면 포항시가 뭐 주휴수당도 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니까, 그러면 시민들의 부담이, 뭐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일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시민들이 늘어나는 그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미미한 수준이고요. 이 30명을 안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포항시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수도검침 업무라고 하는 그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안정성 측면에서는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 네.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은 된 것 같고, 네.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직접 들어보러 네. 가자고요. 직접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죠. 그래요. 여기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년씩 하셨어요? 지금 일하신 지 얼마나 저는 되셨어요? 연차가 이제 19년 차이고 와. 19년 오래 하셨구나. 내년이면 20년 네. 되시고요. 원래 이제 정년이고요. 정년이시라고요? 예, 정년. 정년이 있어요? 예, 60세. 아, 개인 사업자라고 사업자잖아요. 들었는데. 그때 저희들 알기로는 네. 개인 사업주는 정년이 없다고 알죠. 그죠? 계약서에 명시가 계약서에 있나요? 명시를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약서대로 그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0세라는 걸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무국장님,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이게 개인 사업자로 분류를 해놓고 60세 정년이 있다. 포항시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서로 모순되는 지점들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정년에 맞춰서 거기 이제 그 지자체에 고용돼 계시는 뭐 그분들이 뭐 계약직 근로자든 아니면 뭐 개인 사업자든지 간에 자기들 정년에 맞춰서 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맞춘 거죠.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동자가 아니면 사실 법령상에 있는 뭐 정년 규정에 적용을 받을 일은 없죠. 그러면서도 이제 똑같이 60세를 적용한다고 하는 거는 포항시가 말로는 개인사업자다라고 하면서 실제 적용하는 거는 노동자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60세 네. 됐으니까 나 이제 장사 그만해야지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개인 사업자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연금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일하시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제일 힘드세요? 계량기가 정해진 위치에 다 있는 게 아닙니다. 뒤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 담을 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공사장 같은 경우는 톱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비도 오고 밑에 물이 하면 한 번은 그 위에 계량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너무 차여 있어가 겁이 나가 어느 정도 깊인가에서 돌을 한번 던져봐서요. 붕덩 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빠지면 제가 그거 될 수도 있겠다. 실제로 주변에 일하시다가 다치시거나 상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죠. 많으시죠? 네. 어떤 경우에 얼마나 많이? 주로 개물림 사고가 굉장히 많고요. 조심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개가 우리가 법률적으로 밖에서는 목줄을 해야 되지만 자기 집안에서는 사실은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나무집에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계량기가 바깥에 있으면 좋은데 예전 계량기 같은 경우는 집 안에 마당에 거진 있어요. 그럼 이제 풀어놓으신 분도 계시고 또 대다수의 어떤 분들은 이제 검침원이 워낙 무서워하니까 묶어도 주시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견주분들의 이제 생각에 따라가 자유로워야 된다 생각을 해가 개주를 길게 묶어놔요. 그럼 반경이 넓어요. 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이제 좀 멀리 떨어져가 묶어 놓으면 되는데 계량기 통 위에 올라와서도 앉아 있고요. 걔가 이제 계량기 통을 지키는 거죠. 걔가 올라 앉아 있고 그 옆에 이제 계집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이 숫자도 봐야 되잖아요. 얘도 정확히 봐야 되는데 걔는 올까 안 올까 얘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이제 걔한테 물리고 이제 저는 들은 얘기로 예전에 한 분은 물려가 그냥 온몸 붕대로 둥둥 감고 들어 누워 있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뭐 아무래도 관심 사항이다 보니까 뉴스를 또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정규직화 시키기도 하고 직접 모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뉴스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여러 생각들이 드시겠죠. 그럴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네이버 검색을 쭉 했었어요. 노동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칼럼 연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출퇴근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근로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지와 또 이 사업이 독창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제 본인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근로자 여부의 핵심이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여쭙고 싶어요. 관계자분들께 과연 우리 검침원 34명이 이 검침을 함으로써 우리의 사업적 이윤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건지 우리 멋대로 이윤을 늘릴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은 이제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제가 마지막으로 나가지만 우리 후배들만은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를 우리 후배들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행정소송이 어느 양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저희를 부른 거는 하나일 거예요. 관심이 필요한 거. 그 관심인 것 같은데요. 이 일이 잘 풀려서 다음에는 우리 잘 해결됐어요. 우리 이제 웃을 수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저희를 불러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일로 불러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 죽지만 힘내시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 이제 어느덧 뉘어지고 있는데 택시 안은 오히려 좀 밝아진 느낌이에요. 그지요? 어디선가 상큼한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우리 젊은 친구 두 분이 택시 탑승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본인 소개 좀 들어볼게요. 어디에서 왔어요, 두 분? 저희는 대구에서 왔고요. 20살이고 네. 대학교는 청주에 다니고 있어요.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친구예요? 아니요, 사귀고 있고요. 연인 사이 얼마나 됐어요?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세상에.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요즘 20대들, 20대잖아요. 초반의 학생들은 요즘 어떤 고민들을 하고 지내는지가 궁금해요. 친구들끼리는 어떤 얘기들 많이 해요? 거의 다 뭐 취업 얘기 아니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나 남자들은 군대 얘기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취업은 그냥 요즘 뉴스에서도 되게 그런 게 화제가 되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남일 같지 않다 해야 하나? 그래서 지금부터 스펙을 많이 쌓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학년인데? 지금 1학년이요. 1학년인데 벌써부터 스펙 쌓을 고민을 그래도 하고. 요즘에는 막 그런 게 중요시 되니까 1학년부터 많이 준비를 해야 하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선배들이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네. 4학년 선배들을 보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직업이랑 실제랑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괴리감 느끼고 되게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 사람들이 워낙에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 자기는 되게 작아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이렇게 수업 시간 같을 때 뭐 밖에 나와가지고 잔디밭에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수업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거 요즘은 안 하나요? 니와 대한뉴스를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신입들 앞에서 이거세요, 영석 씨? 이거를 이런 말을 지금 세 글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선긋게 하지 마세요. 갑분싸라고 합니다. 요새 갑분싸.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정도군요. 자, 지금 뭐 저희가 지나고 있는 이 길, 여기가 바로 황리단길이죠. 우리 젊은이들은 경주하면 꼭 들리는 곳이죠? 그죠. 황리단길도 저도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떠가지고 황리단길 아까 잠깐 봤는데 되게 이쁜 게 많더라고요. 골목골목. 경주에 다양한 문화유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왜 유독 젊은이들은 황리단길에 열광할까요? 우리 이게 좀 궁금해요. 요즘에 SNS가 되게 많이 뜨기 시작하면서 네. 그런 걸 사진 찍거나 아니면 분위기 좋은 곳을 찾아가는 그런 연령대가 되게 많은데 그런 걸 잘 해놓은 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긴 예쁜 사진 찍기는 최적화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구경하고 다니다 보면 좀 불편하고 이런 거는 좀 아쉽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 황리단길이 막 조금 공사하는 게 많아가지고 네. 소리나 이런 거, 먼지 이런 게 많았던 것 같고. 약간 인도 같은 게 아직 잘 안 돼 있고 차도랑 인도랑 그렇게 구별이 잘 안 돼 있죠.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말고 교통편은 어때요? 경주 오면 뭐 다니고 할 때? 약간 버스 시간이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배차 간격이 30분? 이렇게 1시간. 되는 경우도 있고 1시간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오늘같이 추운 날은 좀 힘들기는 했겠어요. 네. 택시 타고. 좀 저녁 시간 되면 또 배차 간격은 느린데 또 외국인 관광객 분들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되게 좀 아직 버스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약간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택시를 많이 타게 되거나 아니면 걸어 다녀야 되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택시는 좀 부담이잖아요. 계속. 좀 그래서 부담돼. 걸어 다니는 편인데 약간 오늘 같이 추운 날은 조금 힘든. 그러게요. 네. 이런 점은 조금 시에서 이게 좀 개선을 해주시면 이렇게 젊은 관광객들도 훨씬 오기가 수월할 텐데. 그렇죠. 이게 봄, 가을에는 뭐 자전거도 타고 오토바이도 빌려서 타긴 하는데 여름, 겨울에는 사실 맞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또 어디 갈 거예요? 그래도 야경이니까 이제 안압지? 야경 야경 봐야죠. 우리가 그 SNS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SNS라고 한다면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어른들하고도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가끔씩 좀 안 통할 때가 많죠. 어떨 때요?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뭐랄까 약간 저희 연령대층만의 그런 은어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예. 뭐 네. 갑분싸 뭐 이런 거. 아까 나왔던. 네, 갑자기 분위기 싸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저보다 연령대 높으신 분들과 쓰기에는 아직 생소하다는 느낌이 많죠? 그러면 반대로 오늘 방송을 보시던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그래? 요즘 은어? 요즘 애들 요 쓰는 언어 중에 요 한 두세 개만 내가 알면은 조금 그래도 더 좀 대화가 가깝게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좀 배워보고자 한다면 어떤 말을 한두 개 정도 배워가면 단어를 자녀분들과 대화하기에 좋을까요? 이거 뭐지? 라는 걸 말할 때 네. 띠용? 이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건 한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진짜요? 아니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쉬어야 되거든. 이 앞바닥에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었나요? 이 헤비메탈의 큰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최윤희 씨하고 얼마 전에 결혼한 유현상 씨인데 그 이제 노래를 여자여 여자여 지금 방송을 보시는 아버님들이 머릿속에 지금 띠용 하실 거예요. 뭐지?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갑분싸? 갑분싸. 네. 갑분싸 하나는 좀 알고 확실히 계시면 알아야 되겠네요. 갑분띠라고도 갑자기 분위기 띠용 이런. 아, 그게 진짜 요즘 갑띠요? 아, 갑분띠. 갑자기 갑분띠? 분위기 띠용. 아, 그 비슷한 말이겠네요. 네. 응용 버전. 왜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재네, 꼰대네 이런 속어들도 쓰기는 하는데 20대를 느낄 때 어른들이 이럴 때 너무 아재 같고 너무 구시대적이다 느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떨 때 그런 점들을 좀 느껴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제 어른분들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그때랑 지금은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옛날에 비춰서 이제 지금은 힘든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조금 좀 그렇고. 무슨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때는 말이야 이랬어. 그러면 저희 때는 말이야 이렇게 저희 때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다르다. 좀 다른 거. 우리 여성분은요? 저도 딱 그건 것 같아요. 보통 요즘에는 그래도 교통이 되게 많이 발달하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여행도 다니고 이럴 수 있는데 사실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직 니들 나이대에 무슨 여행이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은 많이 예전과 변했으니까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차죠. 할 말이 없네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실 인생을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